결혼하기 몇 달 전 입양을 했던 아기 강아지가 있었는데 남편도 예전에 강아지를 키워봤던 터라 무척 예뻐해줬기에 별 마찰 없이 신혼집에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초반에는 아무 문제 없이 남편과 함께 강아지를 잘 돌보며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작은 트러블이 생기더니 문제가 터졌습니다. 시가와 저희 집은 같은 지역으로 차 타고 40분 정도가 걸리는데 시어머니께서 주말에 가끔 오셔서 반찬을 주고 가시거나 차를 마시고 가곤 하셨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께서 오시는 게 마냥 편한 건 아니었지만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니었고 한두 달에 한 번이라 그러려니 하고 큰 불편은 못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오실 때마다 강아지를 그렇게 예뻐하시더라고요. 저희 강아지가 하얀색인데 흰둥이라는 별칭까지 붙이시고는 흰둥아 이리 좀 와봐 하시면서 립스틱 바른 입술로 뽀뽀를 해대시거나 본인이 한 입 먹던 배나 사과 같은 걸 자꾸 주시는 겁니다. 한두 번은 못 본 척 넘어가려 했었는데 오실 때마다 저런 행동을 하셔서 그러지 마시라고 좋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네 남편이 어릴 때 동네에서 유기견을 주워와서 키웠는데 걔가 말도 그렇게 잘 듣고 영리했다. 가족같이 키웠는데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너무 힘들었다. 그 강아지랑 흰둥이가 닮아서 볼 때마다 더 생각난다.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왠지 마음이 짠해져서 해코지하는 것도 아니셨기에 그냥 이뻐하시게 놔뒀습니다. 과일 같은 것만 자주 주시지 말라는 부탁만 드렸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한두 달에 한 번씩 오셨던 분이 여름쯤부터 1, 2주에 한 번씩 오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아지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저희도 주말에는 둘이 여행도 가고 싶고 오붓하게 데이트도 하고 싶은데 점심도 먹기 전인 이른 시간부터 강아지 보러 갈 거니 기다리라며 통보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평일 저희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도 오셨었고요.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가 슬슬 귀찮고 짜증이 났는지 시어머니께 그만 좀 하라. 우리도 퇴근하고 오면 쉬고 싶고 주말에도 둘이 데이트도 하고 싶다. 그냥 강아지 한 마리 분양해 드릴 테니 그만 좀 오셔라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선 그건 또 싫다고 하시더군요. 흰둥이가 이쁜 거라고 하시면서 시아버지께 전해 듣기로는 어머님께서 집에 가셔도 강아지 찍은 사진을 밴드에 올리거나 지인들에게 자랑하기 바쁘다고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지인분들은 어머니께서 직접 강아지를 키우는 줄 안다고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이해를 하실까 하며 완강히 거절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일이 터졌습니다. 몇 주 전 금요일 남편과 퇴근을 하고 둘이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고기에 반주 한 잔씩을 하게 되었어요. 업무 스트레스 때문인지 평소보다 가음을 하게 돼서 속이 계속 안 좋았고 개워내기도 했었기에 집까지 택시를 타고 가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처 숙박업소에서 하루 자게 되었죠. 그런데 토요일 점심 체크아웃 시간에 맞춰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허둥지둥 준비를 하고 나가다가 휴대폰을 봤더니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엄청 와 있더라고요. 숙소에서 나오자마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나 지금 너희 집 앞인데 왜 집에 없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이러해서 어제 외박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니 잠깐 강아지랑 놀고 가겠다며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기 조금 깨름직해서 저희가 얼른 갈 테니 집 앞 카페에서 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돈 아깝게 뭐 하려고 그러냐. 노인네를 얼마나 더 세워둘 거냐. 하고 뭐라 하시기에 저도 모르게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급하게 집으로 갔더니 어머님께서 또 핑크색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시고 강아지의 등 부분과 콧잔 등에 뽀뽀를 하셔서 얼룩이 잔뜩 묻어 있었고 새치 염색을 막 하고 오신 건지 시큼한 염색약 냄새도 진동하는 겁니다. 다들 그게 강아지한테 얼마나 해로운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짝 정색하며 시어머니께 강아지는 자기 몸을 수시로 할 테니까 화장품 묻히시는 건 조금만 자제해주세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버럭하시며 내가 무슨 세균 덩어리냐? 예전에는 이렇게 잘만 키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산책을 나간다며 반강제적으로 남편을 끌고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서로 날이 조금 서 있는 상태로 집으로 가셨었죠. 그런데 지난 주말 남편이 야근을 한다 해서 혼자 먹을 밥을 사들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강아지가 안 보이는 겁니다. 집이 탁 트여 있어서 숨을 곳이 없었기에 구석구석 다 뒤져가며 찾아보고 저희 집이 17층인데 옥상부터 1층까지 계단을 내려가 보기도 하면서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일단 경비실에 가서 아파트 현관 CCTV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기에 경비실로 갔었는데 단지 입구에서 시어머니가 들어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다녀오신 것 같았는데 목줄도 없이 그냥 안고 계시더군요. 그걸 보자마자 눈이 뒤집어서 뛰어갔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서자마자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었더니 얘를 보러 왔는데 니네가 없길래 내가 산책을 좀 시켜줬다. 답답해 보였는데 내 덕에 숨통이 튀었을 거다. 하고 말씀하시며 엄청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 말도 없이 데리고 나가시면 어떡하냐. 없어진 줄 알고 얼마나 놀란 줄 아냐 했더니 금방 왔는데 무슨 유난을 그렇게 떠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얘는 어머님네 강아지가 아니고 저희 식구다. 두 번 다시 이렇게 마음대로 굴지 말아달라 하고 말씀드렸더니 아파트 단지 앞에서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는데 서럽다고 소리를 떽떽 지르시다가 가시더군요. 이걸 남편이 퇴근하고 난 후에 얘기를 해줬는데 엄마가 미친 것 같다며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엄청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참 바보 같았죠. 그저께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또 강아지가 안 보이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더니 안 받으셨고 시아버지께도 전화를 드렸는데 꺼져 있었습니다. 제가 안절부절 못하고 정신이 반쯤 나가 보이니 남편이 이번에는 데려간 것 같다고 조금만 침착해보라고 말을 한 후 2시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2시간 만에 전화를 받으신 시어머니는 너네 매일 출근하고 집에 없는데 얘가 얼마나 외롭겠니? 내가 좋은 일 하는데 왜 그러니? 하시면서 오히려 생색을 내시더군요. 결론은 저희 강아지를 본인의 집으로 데려갔답니다. 그러면서 저희보다 자기를 더 좋아하는데 본인이랑 있는 게 낫지 않느냐는 헛소리도 하시더라고요. 저희 강아지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서 아무한테나 꼬리를 흔들고 따라갑니다. 길 가다가 술 마신 노숙자가 와서 강아지한테 발길질하는 신웅을 하는데도 부비는 순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걸 본인이 없으면 안 되는 강아지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평일 주 3회 시터분을 고용해서 산책시키고 놀아주는 시간을 갖는 등 최대한 잘 키운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저희에게 시어머니께서는 너네는 강아지 키울 자격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남편이 빡쳤는지 차키를 꺼내들고 뛰어나가길래 저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시댁에 갔더니 시아버지는 예상을 했다는 듯이 저희를 힐끔 보시고는 다시 TV를 보셨고 어머님께서는 늦은 시간에 말도 없이 찾아오는 건 민폐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긴 말하기 싫어서 그냥 강아지를 안아들고 나가려는데 아이고 하며 소리를 꽥 지르더니 애는 두고 가라며 강아지를 안고 있던 남편의 팔을 세게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강아지를 뺏으려고 하시기에 남편도 힘을 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강아지를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바닥에 러그가 깔려 있어서 그런지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소형견이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강아지를 안아들고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그깟 강아지 때문에 지 엄마도 내팽개치는 자식 새끼가 어디 있냐 하시며 남편에게 욕을 하셨고 저한테도 욕심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왜 욕심쟁인 거죠? 저희가 애지중지 키우는 강아지를 데려간다는데 그게 왜 욕심쟁이가 되는 건지. 시어머니 말씀에 너무 어이가 없어 지금 어머니가 하시는 게 도둑질이에요. 하고 소리쳤더니 저희 강아지는 본인에게 주고 저희는 다른 개를 사다 키우라고 하시네요. 자기는 저희 강아지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강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왔는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오셨습니다. 그깟 개 한 마리 때문에 자식도리를 저버리냐.
걔는 나한테 주고 같은 종으로 하나 사다 키우던지 교배를 시켜서 새끼를 낳으면 니네가 키우던지 해라. 자다가도 강아지가 아른거린다. 이미 지인들한테 강아지를 키운다고 자랑도 잔뜩 해놔서 꼭 있어야 한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답장 안 하고 무시하고 있는 중이고 남편이 일단 집 비밀번호부터 바꾸자 해서 바꿔버렸습니다. 앞으로 시어머니와 왕래할 일은 없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그날 이후로 자꾸 강아지가 집을 나가 잃어버리는 악몽에 시달리고 눈을 뜨면 잘 자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되네요. 그냥 시댁과 인연을 끊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이미 시어머니와는 골이 생긴 겁니다. 그나마 쓰니 남편이 쓰니 편을 들고 있는 게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 평탄하지 않을 듯 합니다. 일단 이 문제로 인해 시어머니의 방문을 거절하자는 부문에서 남편과 의견을 나눠보세요. 당분간은 시어머니 안 보고 살겠다고 하시고요. 쓰니네 강아지에 대한 시어머니의 집착이 완화되고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은 후에나 다시 교류를 하는 게 맞는 듯 합니다.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온갖 핑계를 대며 알아내려고 하겠죠. 그래도 죄다 거절하시고 무작정 방문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할지 남편과 의논을 해놓으세요. 제가 쓰니라면 무엇보다 먼저 반려동물을 위한 CCTV를 설치할 겁니다. 최대한 방비했어도 눈 돌아가면 열쇠공을 데려와서 불법으로 문을 열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요. 몇 달은 거리를 두고 남편만 연락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지나치게 비정상적인 것 같으면 치매 검사도 고려해보시는 게 나을 듯 하고요. 두 번째 댓글. 아들 집에 무단 침입한 것도 모자라서 걔도 훔쳐갔잖아요. 그런 주제에 늦게 온 게 민폐라고요. 그냥 연을 끊으세요. 미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댓글. 막상 키우라고 주면 안 키울 것 같은데요. 목적이 걔가 아니고 아들 내외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의도하지 않았어도 무의식적으로 아들 내외에 금술이 좋은 게 샘나서 일부러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듯 합니다. 네 번째 댓글. 정말 온갖 방법으로 다양하게 먹이는 시어머니가 많네요. 어디 가서 단체로 며느리에게 엿을 선물하는 방법 같은 걸 강의로 듣고 다니나요? 다섯 번째 댓글. 시어머니의 행동은 비정상입니다. 근데 쓰니 보고도 술 먹고 외박하고 그러면 걔는 불도 안 켜진 집에 혼자 있는 거예요.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진짜 내 자식 같으면 그렇게 못할 텐데. 시어머니가 미저리 같긴 한데 두 분 다 출근하면 종일 혼자 있는 강아지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 생각도 좀 하세요. 여섯 번째 댓글. 진짜 남편분이라도 정상이라 다행이네요. 그 시어머니 병원 진찰 한번 받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무가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막무가내가 어디 있어요. 그냥 연락도 다 차단하세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시아버지도 상황 파악이 됐으면 말리셔야 하는데 TV만 보셨다는 걸 보니 그냥 포기하신 듯 합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